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옷을 벗고 있습니다. 여름도 아닌데 옷을 훌러덩 벗고 있습니다. 전방 GP에서 우리 GP들이 철수하고 있고요. 또 서해 평화협력지대라고 해서 우리 군들은 훈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강 하구에 대한 북한과 공동조사까지 그야말로 옷을 훌떡 벗고요. 남침길을 열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송지영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저희가 옷 훌떡 벗는다 이런 얘기하니까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안보적으로는 옷을 우리가 벗고 있습니다. 아침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네. 우리 군 당국에서 NLL 인근과 그리고 한강 하구에서 비행 금지 구역 설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미 평양 군사 합의를 통해서 육상에서 즉 MDL 군사분계선에서의 그런 그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10km, 무인기 같은 경우 15km에서 10km, 그리고 이 정찰기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40km 정도 이렇게 비행 금지 구역을 이제 설정했거든요. 이런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함에 따라서 국내 이런 안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 군 당국의 그런 그 정밀 정찰 감시 능력이 훼손이 되고 이렇게 정찰 감시 능력이 훼손되다 보니까 우리 군과 그리고 미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밀 그런 공격 능력도 상당히 훼손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비판 분위기가 상당한 것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여건에서 다시 정부가 NLL 인근 그리고 또 우리 한강 하구에서까지도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다. 이거는 우리 수도권 방어, 특히 대한민국은 이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불과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같은 경우 평양은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될 경우에는 우리 수도권 안보에 상당한 취약성이 이제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서북 도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북한이 연평도 천안함 폭침 이후에 서북 도서 방위가 굉장히 수도권 방위에 중요하기 때문에 서북 도서 방위 사령부까지 별도로 창설해놓고 또 이스라엘제 무기 같은 것도 사다가 지금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북한이 재래식 무기 전력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혀 운영면에서 변화가 있지도 않고 그리고 대남 군사 도발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도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강 하구까지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우리 수도권 안보에 상당한 그런 그 위험 요인이 저는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수도권 방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군 당국에서 좀 더 신중하게 만약에 끝까지 여러 가지 그 남북 관계의 측면을 고려해서 검토한다면 보안 장치를 먼저 해놓고 검토해도 늦지 않다. 이런 보안 장치가 되어 있지도 않고 또 남북 간의 어떤 군사적인 신뢰 조치도 지금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방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렇게 비행 금지 구역 같은 것을 금지 구역을 이렇게 새로 만든다. 그러면은 우리 안보의 취약성에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북한은 지금 신형 방사포를 지금 개발을 해서 실험 중에 있다. 또 연습까지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신형 무기에 대해서 지금 김정은이 사찰까지 했다. 현지 시찰까지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우리는 지금 북한을 감시해야 되는데 이런 감시에 대한 중요한 그 비행 고도 높이가 있고 또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또 중지시켜 놓는다면은 북한에 대한 감시 활동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북한 같은 경우 신형 이제 방사포 포탄을 네. 이렇게 개발해 갖고 이렇게 이제 이 실험 중에 있고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새로운 그런 신형 방사포 포탄을 개발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파괴력이라든가 이 정밀도 공격 능력에 있어서 어떤 정밀도 수준을 상당히 높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이 재래식 군사 훈련 같은 경우도 그야말로 이제 전에 하던 거하고 거의 같은 수준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꾸로 우리가 하는 조그마한 훈련, 대대급 이하 훈련이라든가 우리 군의 단도, 태국 훈련이라든가 이런 호흡 훈련 이런 것까지도 북한은 다 지금 시비를 걸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게 급한 게 아니고
북한으로 하여금 군사적인 신뢰 조치를 남북 상호 간에 확고하게 이행하자. 그리고 군사적인 신뢰 조치는 이러이런 거에 관해서는 남북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그렇죠. 이행하자. 이런 이 남북 군사 합의서 또 그동안에 남북 잠수급 그 남북 그 군사 실무회담에서 나온 얘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걸 이행할 것인지 이런 거를 먼저 한 다음에 별도의 그런 이 비행금지 구역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자꾸 이 한강 하면 이거 김포 앞바다 바로 앞바다입니다. 예. 그냥 수도권 바로 지금 위협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한강하고 공동 어로 조사만 하더라도 북한 애들은 전부 그게 그 군 요원들이 다 내려오고 내려오는 건데 그 사람들이 당연히 서울 안에 들어오면서 만약에 그 사람들은 북한은 우리 공격용 군사 전략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같이 평화적인 의도를 갖고 내려온다? 그 가능성은 저는 50%도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말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죠. 한강 어로를 공동으로 이용해갖고 우리 수자원도 보존하고 개발하고 뭐 환경도 보호하고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겠지만 속으로는 다 다른 꼼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실세, 북한 정권이 어떠한 대남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면에서 변하고 있고 변할 가능성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적화 통일 야욕입니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진장 완화 조치를 취하더라도 취해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좀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예. 송주영 아나운서, 네. 뭐 우리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이제 적화 야욕을 계속 드러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북한에서 이제 뭐 군사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보셨을 것이고 네. 또 대남 선동 선전 매체의 또 선동도 계속 들으셨을 것이고 뭐 주민들을 계속 교육하죠. 예, 그런 뭐 어떤 적화로 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이 이제 이런 걸 계급 교양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의 적이 누구고 아군이 누군지 이걸 분명하게 이제 사람들에게 계속 세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5학년 때 15살 때 붉은 청년 군의대라고 한 달 동안 군인들처럼 가서 이제 거기 가서 훈련하고 마지막에 이제 실탄 3발까지 이제 저희가 쏩니다. 미국을 향해서 쏜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선전선동의 일선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북한에서는 이제 선전선동 방송원이라고 부르죠. 거기서 이제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계급 교양을 시킵니다. 네. 지금 미디어 남조선 괴뢰 도당들이 겉으로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척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절대로 속지 않을 것이며 뭐 우리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 뭐 이런 걸 계속 주민들에게 인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고 저는 그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하는 그런 말이 떠오릅니다. 네. 북한을 우리가 좀 더 잘 알아야 알고 되겠다.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그 안보 현실에 대해서 하나하나 열어주고 있는데 말이죠. 북한은 이제는 우리 군 단독 훈련까지도 비난을 하고 있어요. 한미군사 합동훈련이 아니라 단독 훈련까지 비난하면서 우리 군의 활동을 갖다가 못하게 막고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냥 완전히 옷 벗는 게 돼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군사 합의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북한과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이렇게 모든 적대 행위를 안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네. 김정은이가 지금 이제 북한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해갖고 제재를 완화시켜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또 우리한테도 대북 경협 이런 거를 통해서 이 경제적인 실익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러한 빗장의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노골적으로 우리를 걸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단독 훈련을 비난만 하고 이렇게 하는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과 우리 한국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실익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은 남북이 일대 적자 얘기하지 않게 돼 있는데 너네들 훈련하는 거이고 우리를 적으로 북침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어거지 주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NLL 인근 지금 NLL을 북한이 인정한다고 우리 정부는 했지만 북한은 하나도 인정하고 있지 그렇죠. 않은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함정 통신 통해 갖고 NLL 근처에서 하는 우리 어선들 다 내려가라고 자기네가 설정한 해양 경비 개선 밑으로 내려가라고 계속 종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북한의 이중성은 기본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서둘러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훈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제가 보기에 특별한 사정은 김정은이가 정말
피격할 수 있는 핵 리스트를 신고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네. 예, 그런 거가 없는 한 이제 정상적인 한미 연합 훈련은 다시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한 대로 NLL과 한강하고 이런 그 비행 금지 설정은 최대한 뒤로 미뤄라. 최대한 뒤로 미뤄야 된다. 이게 비행 금지 설정이 안 돼가지고 네. 사고 날 게 우리는 사고 안 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은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돼 있다고 이미 우리 공군에서는 서해와 동해에서 9km 그 안쪽으로는 근접 비행을 안 해요. 우리가 이미 이런 건 잘 지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100% 안 지키는 거 우리는 100% 지키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먼저 비행 금지 그러니까. 구역을 설정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비핵화를 빨리 앞당겨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설정해 놓은 NLL 그리고 DMZ에서의 여러 가지 비무장 이런 거 원칙을 잘 즉 정전협정을 철저히 지켜라. 이렇게 유도하고 정전협정을 잘 지킬 수 있는 보안 조치를 협상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아니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 이 서해와 저 NLL과 그 한강 하구에서의 비행 관련 그런 사항을 왜 우리가 먼저 금지하는 겁니까? 예. 예. 아이고 두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 진짜 들어가서 저도 말이죠. 좀 쉬면서 대한민국 걱정 또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푹 쉴 수가 없어요. 이거 뭐 언제 남침할지 모르겠어. 예, 푹 쉬고 싶어도 말이죠. 저렇게 남칠 길을 열어주다 보니까 말이죠.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국민들 여론이 바뀌어서 말이죠. 정부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여론을 바꾸기 위해선 여러분들이요. 동그랗게 올라가는 신의 한 수의 구독 버튼을 팍 눌러주셔야 됩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팍 눌러서 여론을 바꿔야 됩니다. 신의 한 수가 100만이 되면요. 아마 문재인 정권이 정신 차릴 겁니다. 여러분들 100만 신의 한 수 만들어줄 수 있게 여러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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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